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러블리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 버전의 블로그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핸드폰 화면의 잠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 바탕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 앱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놓고요. 네이버 카페에도 이렇게 어플이 있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모바일로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방법을 적용해 보시려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상단에 네이버 블로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열기라고 오른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안 돼 있는 경우 이제 다운로드 받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아이콘이 5개 있습니다. 뭐 이제 글, 뭐 나침반, 연필, 뭐 알림,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5개 전부 다 눌러보셔도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눌러보시고요. 네, 첫 번째 아이콘은 이렇게 저랑 이웃인 분들의 글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침판은 추천. 내가 상단에 블로그 추천이라고 육아, 결혼, 국내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플러스가 있거든요. 플러스를 눌러보셔서 내가 원하는 관심 주제를 설정해 보시면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실 때 활용해 보시고요. 가운데는 글을 쓰는 포스팅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과 본문 이거 모두 다 쓰실 수 있도록 기능을 네이버에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종 표시를 누르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 서울 이웃 신청한 거, 뭐 댓글 내용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블로그시라고 해서 매일매일 블로그에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대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단에서 블로그시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이 뜨는데요. 여기 이렇게 답글을 간단하게 달아주시고 포스팅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눌러보시면 사람 모양이 있는데 내 홈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지금 제목과 앞에 있는 소개, 대표 인기글, 모먼트, 그 다음에 인스타 이렇게 주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닉네임 러블리은 밑에 홈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내 상단에 슬기로운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저는 카페 하고 슬기로운 육아생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원래 풀네임은 육아는 러블리은이라서 육아는 러블리은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 모양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걸로 사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제 모바일이나 PC 버전이나 똑같이 제목을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닉네임도 굉장히 쉽게 변경이 가능하죠. 그렇지만 닉네임 같은 경우는 러블리은이 다음날 예를 들어 뭐 미키마우스가 된다든지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닉네임을 자주 변경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러블리은 저를 소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공지사항이고요. 이 공지사항은 네이버 PC 버전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그 밑에 있는 인기글 대표글 모바일 버전만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바로 대표글 인기글이에요. 그래서 뭐 프로필이나
공지사항은 PC 버전에서 간단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기글과 대표글은 모바일 버전만 있으니 이걸 설정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글과 대표글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네, 자, 이게 두꺼운 표시로 이제 대표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내가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왔을 때 대표로 보여주고 싶은 글, 네,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한 게 바로 대표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대표글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표글로 지정을 한다는 건 대표로 할 만한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뭐 자기소개라든지 나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나의 생각을 잘 드러낸 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표글로 지정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글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글이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글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왔을 때 많이 보는 글, 네, 그게 바로 인기글인데요. 인기글은 내가 위치나 어떤 글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나는 인기글이 싫다라고 하면 상단에 인기글을 클릭해 주시면 인기글이 없어지고 대표글만 보입니다. 근데 나는 인기글을 넣을래 하시면 네, 인기글. 그래서 사람들이 내 모바일로 왔을 때 대표글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블로그의 인기는 어떤 게 인기가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인기글을 볼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대표글을 눌러보시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표글을 설정하는 방법은 옆에 회색으로 대표글 관리가 있어서 네,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글을 최대 10개까지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10개를 꽉 채워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밑에 뭐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1일 1포스팅 이제 이 글을 지워볼게요. 그러려면 왼쪽에 빨간색 예시정지처럼 되어 있는 표시 있죠.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삭제하겠습니까? 네, 삭제하기. 이렇게 해서 대표글에서 이 글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이 쓰신 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표글 관리에서 목록에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10개에서 하나를 빼서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하단에 보면 글 추가하기 있죠? 네,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어떤 글을 대표로 할까라고 했을 때 여기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핑크색으로 썸네일 있는 그 글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란 부분을 눌러서 초록색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상단에 추가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맨 위에 우리 육아맘의 주간일기라고 힐링하고 독서하는 일상 이 부분이 지금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 3개 세 줄 있는 거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 조정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아니면 다시 첫 번째. 그래서 내가 대표로 보여주고 싶은 글들을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대표글이 러블리는 저를 소개합니다가 대표글에서 가장 맨 앞에 보여지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기소개 글이라든지 내가 이거에 진심인 거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싶은 글을 대표글로 한번 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먼트가 있는데 이 모먼트는 인스타로 치면 릴스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실 거다라고 하면 그냥 냅두시면 되고 난 안 할 거다 그러면 그냥 숨기기로 네, 안 보여주실 수도 있으세요. 네, 네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밑에 보시면 외부 채널이 있죠. 외부 채널은 누르면 바로 다른 채널로 이동되게 연동시키는 건데요. 네, 주소 하나만 쓰면 바로 연동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포스트 맨 위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포스트 옆에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포스트 연결에 주소를 눌러주세요. 뭐 www. 뭐뭐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소를 눌러주시면 이제 지금 확인 버튼 그리고 나서 확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바로 포스팅이 생깁니다. 인스타 채널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냥 인스타 주소를 넣으시면 알아서 연결됩니다. 확인. 네.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런 건데요. 앨범형 내 썸네일을 앨범형으로 보여주겠다. 아니면 목록형 나는 글을 쓰면 글이랑 썸네일을 보여주겠다.
카드형. 그래서 하나씩 부각되게 보여주겠다. 동영상형은 동영상으로 모든 이미지를 보여주겠다. 모든 글을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네,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하시면 되세요. 대부분 앨범, 목록, 카드형, 네, 이렇게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되었다. 그러면 적용을 누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제가 아까 없앴던 모먼트를 다시 생기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 플러스 옆에 하단에 이렇게 위아래 표시 화살표 있으시죠? 그러면 소개글을 밑으로 위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네, 대표글 그리고 인기글 아까랑 똑같이 됐고 네, 밑에 있는 URL이 설정됐고 모먼트도 있고 네, 글은 제가 이렇게 네, 이렇게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시면요. 남들이 내 블로그에 모바일로 왔을 때 어떤 게 이렇게 공지가 사항이고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대표 글인지 그리고 SNS 채널은 뭔지가 확 보이기 때문에 브랜딩 하시기 훨씬 좋습니다. 일단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다시 하단으로 가면요.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연필 모양으로 다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제목 부분,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 제가 짧은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네, 여기서 똑같이 PC번이랑 똑같이 위치를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저연대 뭐 서울백화점 계속 쓰시고 클릭하시면 위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와요. 그런데 PC 버전은 그 지도 부분을 크게 할 수도 작게 할 수도 있는데 모바일 버전은 이렇게 그냥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 그다음에 텍스트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카메라는요 사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2개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리고 첨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사진이 이렇게 업로드 되죠. 그래서 이것을 밑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임시 저장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발행한 상태가 아니라서 핸드폰을 끄고 PC 버전으로 포스팅을 화면에 들어가셨을 때 이 글을 블로그에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을 블로그에서 바로 글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핸드폰에서 사진을 찍으시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바로바로 클릭해서 넣으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PC 버전으로 가서 글을 쓰시면 훨씬 더 빠르게 글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PC에서 글을 쓸 때 사진을 옮기는 게 너무 어렵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핸드폰 사진을 바로 연동시켜서 이렇게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글을 쓰시는 그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것들 텍스트도 변경이 가능해요. 네, 안녕하세요 해서 블록을 지정했고요. 블록 지정한 걸 제가 글씨체를 이렇게 뭐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다시 앞에 있는 삼각형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크기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앞에 삼각형 단추 다시 눌러보면 네, 앞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뭐 비출도 할 수 있고요. 색상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해요. PC 버전이랑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 첨부, URL 할 수 있는 뭐 그런 첨부 파일도 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점 3개, 하단에 점 3개 눌러보시면 인용구, 구분선, 장소 링크, 파일, 뭐 여러 가지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PC 버전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바일 버전은 너무 쉽게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인용구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럼 PC 화면을 갔을 때 바로 글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전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카테고리, 내가 만들었던 카테고리에서 이동도 시키실 수 있고요. 이웃, 서로요, 비공개 이런 것들 다 지정하실 수 있고 글쓰기 설정의 댓글, 공감, 검색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태그 편집 여기서 되고요. 하고 마지막에 저장하고 상단에 등록, 이 부분은 등록을 눌러주시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활용은 사실 그 PC 버전에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PC 버전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바일을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모바일 버전만 사용하시다 보면 PC 버전이 너무 낯설어서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일수록 일단은 PC 버전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나중에 모바일 버전을 조금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기능이 있죠. PC 버전에서는 우리 사진을 보정할 때 스마트 에디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시면 필터, 사진 필터, 네, 뭐 보정, 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모자이크 서명 다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에디터의 그 아트 타이포라고 해서 예쁜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은 모바일 버전에 없습니다. PC 버전에만 오직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썸네일이 예쁘지 않아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실 때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PC 버전으로 들어가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우리 모바일로 만든 게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네, 지금 PC 버전 화면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저장 옆에 저는 이제 숫자가 96인데요.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라고 있고 클릭하면 제가 모바일 버전으로 사진을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진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맞게 글만 쓰시면 돼요. 사진을 굳이 PC로 옮기시지 않으셔도 그냥 모바일 버전으로 한 방에 옮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꼭 추천해 보세요. 네, 다시 핸드폰 화면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글그램이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글그램을 열어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모바일 버전을 사용하다 보면 아트타입처럼 썸네일을 예쁘게 만들지 못할 때 가장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물론 캔바나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버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미리 캔버스는 모바일 버전이 없어요. 캔바는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 글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글그램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아름다운 배경의 글쓰기, 컬러, 내 사진의 글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아름다운 배경에 뭘 쓸 수 있을까?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클릭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사진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정사각형 1:1 자르기를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가로 세로 사이즈가 4:5지만 대부분 피드에는 1:1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1:1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네. 크기도 비율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체크 표시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 부분에 썸네일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더현대 서울이라고 썼을 때 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들 나옵니다. 썸네일을 예쁘게 만드실 수 있는 기본 탭이 나왔고요. 네, 투명도라고 해서 네, 위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너무 진할 수도 있고 뒤에 배경이 흐릴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 아예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저런 게 아니고 난 동그란 원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2줄 사각형을 만들 거야 라고 하셔서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네, 테두리도 색상을 다 변경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보셨을 때 가장 촌스럽지 않고 또 세련되고 예쁜 네, 귀여운 그런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글꼴 크기인데요. 네, 전체 보기 하면 글꼴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꼴체가 이거다. 그러면 클릭하셔서 네, 좀 기다려 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러면 이 글자체가 바뀝니다. 네, 글자체 바뀌는 게 조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글자, 그 다음에 색도 당연히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 다른 색깔로 한번 펴볼게요. 네. 그 다음에 그 효과, 네, 반경, 네, 그림자가 주는 것들인데요. 그림자를 어떻게 줄지도 다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도 그림자 색상도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날짜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썸네일은 날짜는 잘 지정하지 않죠. 서명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저는 러블리온이라고 해서 크기도 이렇게 클 수 있고 투명하게, 안 진하게 아니면 뭐 그림자 이런 것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색상 흰색이 아닌 뭐 핑크색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명을 해놓으면 네, 이렇게 러블리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크기는 이렇게 다시 눌러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만든 글그램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 저장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도 되고요. 인스타나 카톡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 보내실 수도 있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서 위에 보시면 갤러리에 바로 저장이 되죠? 그걸 첨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클릭하고 대표를 누르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대표 썸네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트 타이포는 없지만 간단하게 글그램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글씨를 쓰고 사진에 조금 느낌을 줘서 그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갑자기 이제 포스팅을 모바일로 해야 될 때 이 부분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